야, 정보자다. 제이비어 브런슨 이름 멋있어요. 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식 설상에서 뭐 말실수했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 대표단이 이제 해명을 요구했는데, 그 해명 내용이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반도는 아시아 중심에 있는 비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제이비어 브론슨이 해명을 했어요. 그냥 뭐 약간 뭐 해석이 좀 넘어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뭐 벌써 이제 한반도 그 지도를, 대한민국 지도를 반대로 놓고 뭐 지도를 반대로 놓는 걸 했잖아요. 지금 이제 지도를 우리가 보통 이제 위로 놓으면 중국보다 뭐가 보여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반대로 놓으면 중국이 되게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밑에 러시아하고 북한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위로 뭐가 돼 있냐면 일본도 있지만 이제 중국이 보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반대로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는 이제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북한하고 러시아는 왜 위협이 아닐까? 위협이 아닐 만큼의 뭔가가 왔다 갔다 했나 보죠. 서로 간에 뭐 의견을 나누고. 그러니까 사실 적을 여러 개를 두면은 그만큼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상대를, 카운터 파트를 하나로 놓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려면 이제 북한이라든지 러시아는 일단 그냥 보통 국가, 좀 이제 아주 친밀하지, 프렌들리하진 않지만 그냥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뭐 극단적인 어떤 뭐 도전을 한다든지, 미국하고 뭔가 어떤 사생결단을 낸다든지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라는 것.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중국은 확실하게 미국의 적이다. 가상적으로 놓고 이제 대한민국 지도를 이제 펼쳤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작년이에요. 그 얘기 나온 게. 지도 바꿨다는 얘기 벌써 작년에 했잖아. 그 얘기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지도를 밑으로 이제 보면은 한반도가 뭐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반도는 이제 중국을 향한 불치망로다. 그래서 평택에서 북경까지 999km, 990km, 뭐 1000km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이제 민주당 정부가 이제 뭐 전작권 한순에 뭐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어떤 그 자신감도,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요긴하다 라는 어느 눈치를 깐 거죠. 눈치를 깐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뭔가 이제 본인들 딴에는 이거 고정값이라고 두지 않고 어떤 한미동맹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단자권을 고정값으로 두지 않고 뭔가 좀 다른 걸로 이렇게 좀 언제나 변동될 수 있는 어떤 뭐 전자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걸로 이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미국이 예를 들면 한국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긴박함이 없이 오히려 한국을 되게 듀티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것이 그냥 뭐 미군이 계속 이렇게 뭐 출혈을 하면서 지켜줘야 될 땅, 뭐 이게 뭐 중국이 예를 들면 뭐 미국하고 잘 지낼 때는 여차하면 한반도도 그냥 중국한테 넘겨주고 일단 러시아에 집중하자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로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뭔가 친밀하게 지냈던 그런 시절에는 사실은 주한미군의 주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이 먼저 더 간절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야당들도 주한미군 철수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미군이 점점, 한국이 필요한 시점으로 갔을 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80년대로 넘어가면 그때 이제 뭐, 정청래나 뭐, 이렇게 박선원 이런 사람들이, 주한 이제 미 문화원, 그리고 이제 정청래는 보니까 미 문화원이고, 박선원이 미 문화원인가? 그리고 정청래가 대사관청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둘 헷갈려. 어디다 사제 폭탄을 터뜨린 거야? 그러니까 사제 폭탄 터뜨리는 게 누구야? 박선원이야, 정청래야? 응? 그때 어떻게 해병대한테 총 안 맞은 게 다행이에요, 진짜. 따지고 보면.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청을 했을 때만 해도 한국이 이제 레이건 정부 때잖아요. 이게 레이건 정부 때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제 그 70년대처럼 뭐 우리가 카터가 먼저 막 얘기한 것처럼 막 철수하겠다 멀다 이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점점 필요한 시기, 이제 그런 시기가 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주한미군을 미국이 먼저 철수하겠다는 얘기를 사실 안 하기 시작한 거죠. 좀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절대 철수할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뭐 브론슨,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 미군 사령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막 전자권 얘기냐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되게, 옛날에는 사실 전자권을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그 뭐 할 수도 있지라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막 반대하고 나서는데, 그리고 지금 사실 헤그세스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길게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미국 정부가 전자권을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막 반대하고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뭐 그럴 때 되면 하지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살짝 싫은 것 같아. 왜? 중국이라는 것이 아직도 위협이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중국이 위협이 아니라고 할 때는 전자권을 막 바꾸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중국이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전자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좀 더 경험이 있는 군대가 경험이 없는 군대를 지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군이 지휘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이겠지.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숨겨진 내막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배가 부른 거야. 어떻게, 니네들이 더 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갈급하고 있다는 거를 눈치를 깬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전자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약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자권을 정말 전환을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약간 뭐 다른 레버리지를 가져가려고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그 핵잠수함이라든지 이 무기를 빨리 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의 내피셜입니다만, 뭐 중국한테 갖다 바치네 뭐네 이런 얘기들은 모르겠고, 그건 사실 뭐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면 늘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그렇게 놔두진 않아요. 이재명 한국을 뭐 중국에 다 갖다 바친다. 제가 이재명이든 뭐든 그거라도 갖다 바치면 자기들이 권력이 없어지는데 왜 갖다 바쳐요? 본인이 여기 대통령인 게 훨씬 낫지. 뭐 성에 어디 뭐 이런 어떤 중국이 하는 성의 서기장인 것보다는 대통령인 게 낫잖아요. 왜냐면 중국에 흡수되면은 막 경제력이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토막이 날 텐데, 홍콩처럼. 그러면 민주당 안 그래 돈 많은 돈 좋아하는 애들이 그 좋아하겠냐고. 안 좋아하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뭐 저기 말씀하시는 것들 댓글도 읽어보면 뭐 중국한테 갖다 바친다 그러는데, 갖다 바치려는 뭐 이익이 없는 거죠. 갖다 바쳐서 얻을 이익이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갖다 바쳐서 얻을 이익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어떤 무기 체계를 좀 요청을 하려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뭐 핵잠수함 약속도 좀 받았고, 근데 뭐 그게 없다면서 핵 연료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말만 해놓고 지금 뭐가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 없는데 이 부분을 좀 뭔가 좀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막 끝내 반대하면 또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뭐 우리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한테 상당히 그 의존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솔직히. 예. 우리가 사실 막 그냥 환율도 지금 환율 뭐 160원, 150원만 가도 벌써 힘들어가지고 막 깔딱깔딱 되는데, 여기서 뭐 솔직히 미국이 한마디 하는 순간 그냥 경제 파탄 나는데, 그런 미국 뭐 전자고 환순이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막 같은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외교를 하는 것처럼 해서 대단하게 뭐 어떤 미국하고 이렇게 무슨 뭐 국가 대 국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가면은요, 나중에 그 가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왜? 한국의 경제는 그러니까 미국한테 완전히 종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너무 연관돼 있는 게 많고, 지금 뭐 젠슨왕 정도가 오는 거 가지고도 뭐 LG전자인지 네이버가 네이버가 아무리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도 안 올랐던 그 네이버가 젠슨왕 온다는 것 때문에 지금 뭐 20%가 올랐는데, 이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한테 종속이 돼 있는 나라예요. 근데 뭘 갖다 바치기는 갖다 바치게 놔두냐고. 예? 어떻게 갖다 바치게 놔두냐고. 제가 봤을 때는 전 국민이 중국으로 가고 싶어 해도 안 보낼 거예요, 미국이. 제가 봤을 때는 전 국민이 중국으로 가고 싶어 해도 안 보낼 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거기다 뭐 원자폭탄 하나 뭐 투하하든지, 아니면 저기 뭐야 북한 애들이 남하하게 만들걸요, 차라리. 예, 적가통일하게 만들걸, 차라리. 중국으로 간다 그러면.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국 뭐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우리나라를 뭐 중국에다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뭐 너무 진지하게 댓글을 쓰지 마세요, 그런 말들은. 왜냐면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얘기니까. 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자팔에도 돈은 좋아하니까. 예. 자팔에도 돈 뺏기는 거 좋아하는 자파가 어딨냐고. 우파보다 자파가 돈을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좀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렵다. 그 단자권 환수는 어렵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고, 지금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입에서 자꾸 이제 한반도가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다. 참 말도 참 멋있게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뼈 아픈 얘기죠. 예. 사실은 맞는 얘기, 우리가 이제 저희 청년님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얘기들인데, 그게 사실 주한미군 사령관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참 의미심장하거든요, 그 얘기가. 그쵸? 그게 사실은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중국 애들한테는 맞네,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들게 만들 거고, 그 실제로는 한반도가 그만큼 미국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한미군 사령관 입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한국 언론에서 뭐 얘기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팩트예요. 예,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의아해할 필요도 없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즐기면 된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냥 제이비어 브론슨이 한 얘기를 그냥 즐기면 돼요. 즐기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를 비수로 보는구나, 이렇게 즐기면 되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우리가 사실은 지금 중요도가 일본보다 또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 중요도가 일본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통적으로는 한국보다 상당히 우선에 있었잖아요, 전략적 위치가. 우리는 몰랐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옛날에 미국하고 싸웠던 적국이지만,
전략적 위치가 왜 그러냐? 일본 스스로가 중국을 알아서 견제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을 동북아시아에서 파트너, 그러니까 카운터 파트너, 그러니까 적국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상적도 아니고 그냥 적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말릴 이유가 없지. 미국도 적이니까. 근데 한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보고 있지 않잖아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더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본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지형적인 부분에서 한국이 중국을 공식적인 적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형적인 이익이 너무나 지금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보다 한반도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게 그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어떤 공군력에 있어서 10분, 5분 차이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리가 일본처럼 2, 3천 킬로가 나버리면 대응이 그냥 끝났다고 봐요. 늦어, 너무.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 북경까지가 한 2,500km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 2,500km인데 평택에서 990km면은요, 사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억지력이 엄청난 거야. 전략적 억지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후방에서 어떤 보급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어도 약간 교두보 같은 역할. 우리가 교두보라는 게 뭐예요? 적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적을 타격할 수 있는 프론티어거든, 프론티어. 그 프론티어가 있어야지 적이 긴장을 한단 말이야. 억지력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주한 미군이 평택에 있어야 중국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키나와에 있는 건 중국한테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어. 왜? 너무 멀어. 너무 멀어요. 지금 대만도 별로 위협을 안 느껴. 대만에서 북경보다 평택에서 북경이 훨씬 가까워요. 그리고 대만에는 지금 그런 미군이 없어, 일단. 북경을 공격할 만한 그런 공격용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미군의 무기가 아니라 대만의 무기란 말이에요. 대만도 정치적인 위기가, 위협이 크죠. 부담이. 대만은 공식적으로 중국하고 하나의 중국이잖아.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2,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는 아니고 990km 정도 떨어져 있는 평택이 너무나 러블리한 그런 상황인 거고, 만약에 진짜 남북이 통일된다 그러면 그건 더더욱 최고야. 근데 사실 지금 상황도 괜찮은 게, 북한이 핵무기가 있고 남한의 평택에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공군력이 거기에 방주가 돼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 사실 남한으로 중국 애들이 밀고 내려오는 것을 북한이 막아주고, 그리고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왜? 북한이 완충 지역을 역할을 해주니까. 만약에 압록강을 두고 미군이 만약에 중국하고 배치가 돼 있으면 바로 3차 대전이잖아요. 강대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자 바로 3차 대전이잖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거든. 근데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충 지역을 해주니까, 거기다 핵무기까지 들고 있으니까 중국이 북한을 넘어온다? 이건 어려운 일이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통일되는 것보다 지금이 나을 수도 있어. 왜? 중국한테 우리가 나름대로는 침략당하지 않고 중국한테 뭔가 복속당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북한이에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중국 인민군이, 중공군이 만약에 압록강 건너서 오는 거를 한국은 못 막아. 근데 북한은 막아요. 북한은 막을 수 있어. 한국은 왜 못 막냐? 우리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지금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요, 남한에. 전술 핵무기가 없다니까. 근데 지금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현존하는 핵무기가 있는 거랑 없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건. 천지 차이야. 그리고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상당히 어려운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통일한국이 어떻게 보면 적용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가 중국을 봉쇄하는데 약간 좀 보다 편한 거지. 전략적으로 편한 거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중국이 한국을 아시아 중심의 이제 비수로 본다라고 이제 불원순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야기한 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준 거고, 이거를 우리는 좀 즐기면 된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전자권 환수네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올렸고,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된다. 편하게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된다. 뭐 이재명 정부가 뭐 한국을 갖다 바친다 이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님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되게 불안한 분들 많잖아. 뭐 저가 통일 될까 막 걱정되고 그런 거. 저가 통일 할 수가 없어. 예. 지금 미군이야 여기 들어와 있는데 뭔 저가 통일을 해. 미군이 들어와 있잖아, 미군이. 미군은 절대 나갈 생각이 없어요, 한반도에서. 예. 이걸 왜 나가, 여기. 중국을 봉쇄하는데 딱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심시키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해서 읽어보시고, 청년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